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이자 8년째 가르치고 있는 저의 애제자입니다. 그동안 초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준비했던 입시는 그냥 입시가 아니라 그 어렵다던 국제고등학교 입시였는데요.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인 합격 소식과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8년간 원서 읽기를 한 학생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국제고등학교 17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오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노니쌤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현재까지 영어 공부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학교에 합격한 걸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한 3년 정도 국제고등학교를 바라고 이제 달려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국제고의 입시 과정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국제고 입시는 총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1차는 서류 전형이어서 학생의 성적이나 학교 생기부 등을 보고 면접을 볼 대상자들을 선출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두고 있고 2차 입시는 말 그대로 면접인데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어떤 인성 영역이라는 공통 질문 한 질문으로 이 학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단계를 거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와. 연우가 국제중학교 때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너무 분해했던 게 선생님은 기억이 나. 그때 기억이 있어서 지금이 더 기쁠 것 같은데 우리 연우는 어때? 우선 국제중학교에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상심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런 중대한 중학교 문제를 추첨으로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체계에 불만을 많이 가졌었고 또 근데 이미 정해진 거 뭐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일반 중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당당하게 국제고를 한번 합격해보자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선생님도 그래서 영혼을 갈아넣었었죠. 맞아요. 그럼 우리 연우가 합격한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서울국제고등학교는 2008년에 설립된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지, 덕, 체를 겸비한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국제고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걱정이 없고 사회 배려자 전형 친구들도 60%나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떤 공정한 선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이렇게 세 가지의 문과 과목의 성적을 보고 들어오는 학교이고 실제로 가서 배우는 내용도 사회과학이 중점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외고는 언어 중심, 외국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반면에 국제고는 언어는 기본이고 그에 더해서 사회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저희 부교재랑 교과서가 전부 영어여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원어민 쌤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연우는 외고는 사실 고사하고 계속해서 국제고를 고집했었잖아. 그 이유도 선생님은 너무 궁금해. 일단 저는 미래에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 정치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국제고에 가고 싶었던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의 비전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서 외고보다는 국제고 지원을 희망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그러면 우리 연우가 국제고에 합격하기까지 원서 읽기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합격하고 나서는 물론이고 합격하기 전에도 성적을 볼 때 영어 성적을 1순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1순위고 국어 성적이 2순위고 사회 성적이 3순위인데 우선 그러려면 영어를 A를 맞아야 해요. 근데 중학교 영어는 물론 기본적인 암기만을 통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하지만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문법만 배우거나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굳이 문법과 단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입학하고 나서도 제가 총 15일간 주말까지 포함해서 영어 캠프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국제고에서 진행하는 신입생용 영어 캠프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지리, 역사, 수학, 과학, 미술 등과 같은 정말 모든 사회 과목과 기본 과목들을 영어로 원어민 쌤과 함께 수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영어 학원을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수업 시간에 학습지로 엄청 긴 영어 지문이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학원에서 문법과 단어만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어린이용 소설도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던 게 저는 진짜 많이 기억이 나요. 특히 제가 CD를 들으면서 영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원어민의 다양한 발음도 익힐 수 있었어서 수업을 못 알아듣는 일은 제가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오거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원서 읽기를 하면서 단어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연우는 단어를 외우면서 원서 읽기를 했던 입장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선 수능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영어 글을 읽는 까닭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지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를 모른다는 거는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고 문맥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사실상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럴 뿐더러 문장의 구조는 굉장히 잘 아는데 단어를 모르는 것은 사실상 문장의 구조는 잘 모르는데 단어만 많이 외워서 아는 친구들보다 나중에도 당연히 뒤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단어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단어를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잖아.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발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연우한테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사실 저도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영어 단어 외울 때 발음도 외워? 라는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10 중에 8 이상의 친구들이 아니, 발음이 중요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1차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단어 시험을 볼 때는 단어 집을 주고 정해진 양을 준 다음에 예를 들면 200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외워와 라고 시킨 다음에 한국어가 적힌 종이를 주고 그 옆에 단어를 그냥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기본적인 단어나 아니면 스펠링 등은 익힐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발음이 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버터를 우리가 보통 버터라고 읽는데 그 친구는 럴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음을 몰랐을 때 실제로 자기가 원어민으로부터 혹은 듣기 평가로부터 이 발음을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셨죠? 단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우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에 나온 건 아닌지 어디 해외에서 살다 온 건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영어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남들보다 굉장히 느리게 시작했어요. 영어 유치원은 당연히 안 다녔고요. 어린이집 때까지만 해도 A, B, C, D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영어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처음 ABCD 노래, 우리가 모두 다 아는 ABCD 노래로 ABCD를 먼저 익혔었고 1학년 때 영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단어 등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글자가 연결된 단어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잘 못하는 걸 안 좋아했었던 성격이어서 영어가 정말 너무 싫다. 심지어는 어머니께 울면서 나는 영어가 너무 싫어서 미국엔 다시는 절대 안 간다라는 말도 했었던 게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우리 연우가 이제는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이 영어에서 중요한 건 혹시 뭔 것 같아? 영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도 사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잖아요. 또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가 이 말을 모국어로 우리처럼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쓰고 있을 테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말보단 영어를 습득한다, 익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영어 독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제가 친구들에게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원어민이 모국어를 익히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 독서 방법이 저의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영어든 한국어든 그냥 이야기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책을 읽든 한국어로 책을 읽든 그냥 너무 재밌어서 읽었는데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아이들은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책의 내용이 굳이 막 비문학처럼 심오한 내용이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내용이라도 읽다 보면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느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언어로서의 영어랑 내신이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 우리 연우가 경험했던 내신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너무 어려웠는지 아니면 뭐 할만했는지? 사실 영어 책에서 읽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고 아카데믹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분들도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셨어서. 근데 제가 중학교 내신을 3년 동안 겪어보고 나니까 제가 배웠던 내용들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일단 없었고요. 영어 책을 읽었던 내용 중에서 단어들도 다 그 수준 안에 혹은 제가 더 많이 배웠다던가 이렇게 제가 더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 독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고득점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책에서 나오는 단어나 어떤 문장들의 구조가 내신 시험에서 정말 쉽거나 비슷했기 때문이죠. 우리 연우는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중학교 2학년쯤 문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 요즘에는 초등학교 2, 3학년에도 문법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 혹시 연우가 느끼기에 내가 문법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힘들다던가 문법이 많이 부족한 걸 느낀 적 있어? 사실 저는 한 번도 문법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보다 긴 문장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데 영어 독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장의 구조는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가능해서 굳이 긴 문장을 짧게 만드는 법인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문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학교에 가면 비동사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뭐 관형사, 부사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잠깐이나마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제가 제일 잘 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어, 동사, 부사가 뭔지 몰라도 충분히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법 공부를 따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법적인 단어들, 부사, 관형사, 주어, 동사가 뭔지 이런 거를 대해서 알아야 제가 국제고등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문장 해석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막 1, 2학년 혹은 3학년 때
문법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잘 책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문법을 배우는 학원에 바로 들어간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일단 영어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영어가 왜 좋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이 푸는 시험지를 봤는데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사가 몇 개인지 찾아라. 혹은 여기서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용법을 물어보니까 사실 이건 영어가 아니고 영문법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1, 2학년 친구들이 영어 문법만 배운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만 키울 수도 있고 영어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연우가 교육의 1번지인 곳에서 유명한 독서학원을 다닌다고 들었어. 근데 선생님 기억에 남는 게 친구들이 다들 영어를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혹시 왜 그렇게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 영어는 분명히 되게 좋은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영어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는 이제 고등 영어 대비, 수능 영어 대비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빈칸 채우기를 해라 라고 숙제를 내줬었고 그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한 페이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이 문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든 문장에 빈칸을 채워넣기를 숙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이었어도 영어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나라도 정말 재미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친구들도 영어는 정말 싫다. 영어는 파파고가 있는데 왜 영어를 배우냐? 라는 식으로 다들 정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영어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습득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우가 잘 배웠네, 선생님한테. 우리 연우는 영어 학원을 이제 노니쌤 영어 학원만 다녔었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받았던 영어 숙제랑 우리 연우가 선생님한테 받았던 숙제들이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교육 방식에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성격적인 면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영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숙제 같다고 느꼈어요. 반면 노니쌤과 영어 공부를 하면서 했던 저희 모든 숙제는 제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끝낼 수 있는 숙제였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친구들 숙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어를 외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머 워크북을 하는 건데 사실 단어 외우는 거는 여기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학원에서 준 단어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단어를 외워요. 그래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 오늘은 단어 200개를 외웠어 라고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200개 중에 아는 게 100개면 사실 외운 건 100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굳이 아는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책을 읽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서 쓰고 뜻도 직접 찾아보고 예문도 직접 찾아보는 능동적인 노니쌤의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우 그러면 영어 실력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몇 번 있었잖아. 그 중에 하나 이야기 나눠줄 수 있을까? 중학교 3학년 때 후반에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친구 셋이서 저 포함 셋이서 같이 지하철 대기 의자에 앉아서 재밌는 그냥 실없는 농담을 하고 엄청 웃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저를 툭툭 치시면서
What's so funny?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라고? 뭐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알아들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어디 사니? 어디 학교 다니니? 몇 살이니? 뭐 너는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하는 식의 재밌는 농담을 저랑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재밌게 농담을 주고 받으니까 옆에서 친구들도 처음엔 영어 거부증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색해하지 않고 영어 실력과는 관계없이 어떤 프리토킹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74살 정도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대학도 아이비리그 진짜 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너는 해외에서 살다 온 것 같은데 어디서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살다 온 적이 없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잘하냐? 뭐 땡땡 어학원이냐 세모세모 어학원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라 영어 도서관에서 영어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 방법으로 이 실력까지 왔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님께서 어떻게 영어 독서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뭐 CD를 들으면서 발음을 공부했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발음을 공부할 수 있었다. 뭐 영어 책을 읽으니까 독해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었다. 뭐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 독서를 통해 잘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영어 독서가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이었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제 친구들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냥 옆에서 한국인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우가 8년 동안 원서 읽기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 혹시 처음에 읽었던 책이랑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 우리 연우의 변천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우선 제가 처음에 읽었던 책은 이렇게 생긴 정말 어린이 책 같은 Basket's New Trick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책의 7페이지에서 이 fetch라는 물어와라는 단어를 봤는데 제가 이거를 저의 노니쌤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단어로 적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정말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페이지에 한 6단어, 7단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여러분 모두가 영화로는 아실 그리고 한 번쯤은 보셨을 해리포터라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 책과는 어나더 레벨로 한 페이지의 단어가 정말 많고 책 두께 자체도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었었고 현재는 책을 읽는 공부 방법이 아닌 기사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Speaking of which, based on our past lessons, can you please summarize your thoughts about the American politics? And these days, I study about American politics by myself because I'm really interested in it. So, everybody will know about the election in November this year. So The upcoming elections? the upcoming elections. So Trump is in the Republican Party, as you know. Then he has two competitive candidates who he has to beat over. And one of them is Nikki Haley. You know, she's Indian woman, so she's colored woman, but she is almost nominated as a candi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o I found some reasons about why did people choose her. So I have 3 results about it because first is she's very young. Biden is almost 81 years old and Trump is like older than that. So people are worrying about their health
and their mental health because it is really important to be a president. But Nikki Haley is very young, so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it. I think people want some revolutions in America because people think that America cannot be ruled by old people. So the second reason why Nikki Haley is effective is she's very smart. She graduated very good school, good college, and she studied a lot about human rights, of course, colored people's rights. So I think people will believe that Haley's gonna do an equal politic more than fair than white people like Trump and Biden. And the third reason why Nikki Haley is effective is like she overcame a crisis in her state, South Carolina, very quietly and very well. There was an accident about racism. For example, a white man shoot two black men by a gun, and it was based on the racism. So people felt sad and got depressed because of that case. But Nikki Haley solved it by taking down the Confederate flag. Because the Confederate flag symbolizes racism and slavery in South Carolina. People applauded by her solution because it can be very dangerous and very negative to colored people because colored people die because of non-colored people. So yeah, I think she solved the problem very well. So she is also effective. Thank you for summarizing the American politics.